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넘어 초여름의 문턱에서 우리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길목에 서서 혹독했던 겨울을 버티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권력이 되려 국민을 억압하고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밤에 여의도로 달려와 무정한 군인들을 막아주셨던 국민 여러분 덕분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최악의 순간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참으로 길었던 112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에게 깨우침을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밑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회의 아픔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년공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고 힘들게 사업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인권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 누구나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결과를 얻는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의 수락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를 9번 외쳤습니다. 그보다 많이 외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통합과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그날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극단의 대립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열에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국회로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분열의 한자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비난과 적대감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폭력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호소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역사와 민족의 편에 서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고 전쟁 후에는 국가재건에 힘쓰며 곳곳에 구제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독재의 탄압에는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우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한순간 세상의 소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곳곳에서 번지는 분노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데 노련한 악마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증오심은 약자를 위한 정의라고 믿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의 원수만 해당된다고 착각하게 하라.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단면과 닮아있는 이 구절을 읽으며 마치 분열된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했습니다. 상처는 상처 입은 곳에만 흉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힌 곳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난 상처는 모두 똑같이 회복되어야 할 상처입니다. 우리가 보듬어야 할 상처입니다. 유난히 쌀쌀했던 4월의 봄,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으로 끝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2.3 대란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고 바닥에 떨어진 국격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일어서서는 쓰러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 관용과 용서,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된 대한민국을 말하기도 시급한 이때 한때레마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흔든 것도 모자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내란으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내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백의종군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는 아직도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을, 앞으로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한쪽 진영의 목소리만 듣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없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며 넘어진 이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대통령,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서해 안전망을 만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지금 분열된 대한민국에 갈등과 분열, 미움으로 상처 입은 국민에게 누가 진정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 퇴행과 파괴를 멈추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며 절망과 희망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남북화합과 평화통일로 한반도의 불안을 종식해야 합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좁혀지지 않는 세대와 성별 갈등, 이념과 신앙의 양극화 속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쌓은 경계의 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와 사랑으로 담장을 허무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치는 대한민국의 사랑과 용서, 화합의 정신으로 따뜻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득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달픈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악재까지 덮쳐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늘어난 가계부채로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무너진 골목상권으로 문을 닫은 가게들은 늘어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겐 현실 가능한 비전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국익을 위해 직접 뛰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8일 미국과의 7월 관세 협상에 대비해 어려운 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참모를 보내 트럼프 행정부 실무관을 만났습니다. 이미 성남지사 시절부터 쌓은 실무 경험과 검증된 실력으로 말이 아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더 정의롭고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여정은 길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믿음과 소신으로 다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소중한 삶과 자유,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광장의 빛의 영몽으로 암담한 시기를 비추어 주었듯이 내일을 비추어 주십시오.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